지금 사실은 오늘 오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조정하려고 내외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뭐 조정하기 원래가 오늘 밤까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의장님 가운데로 가시고 다음에 그 위원장도 같이 지금 의장님. 되는 거예요? 아니죠. 이제 예. 일단 일정은 됐고. 오늘 의장단 선출됐습니다. 오늘 상임위원장 위원을 배정하고 그 배정된 상임위원 중에서 내일 이제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. 상임위원장 내일 하겠네요. 내일 오후에 2시 개원식은 오전에 하고 오전 11시 회의는 오후에 하고 개원식 오전에 하고 오후에 회의를 열어서 오후 2시 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고 나서 그 상임위원 회의를 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 5개 상임위원회에 이제 부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부위원장은 이제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운영위원님들을 선임해서 3일날 운영위원장 선임입니다. 그 운영위원님들 중에서 상임위원장은 지금 사실상 다 확정됐잖아요. 지금 추인 정도만 남았지. 그렇죠. 이제 추인이 아니고 자기 선출을 하는 거죠. 추인은 아니고 되는데 내정이고요. 당후보고 내정이고 이제 내일 확정이 되는 거죠. 어쨌든 뭐 교육청 교육위원회 직원들 어제 그냥부터 오늘 아침자로 교육청에서 대기 발령을 내렸다고 예. 그에 대해서 어떻게 추후에 할 계획이에요? 전문위원실만 전문위원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? 사실 뭐 저하고 상의할 일은 아니었죠. 왜냐면 제가 오늘 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사전에 제가 좀 우회하고 협의가 없었던 거죠. 중대한 문제인데 우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이 이런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유감입니다. 일단 교육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파견근무 형태로 일종 행정 직원들이 와 있는 거예요. 그 교육위원회가 행정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. 그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교육청에서 파견 근무 인력으로만 교육위원회가 근무해야 된다. 그런 원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조금 더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하고요. 유감스러운 것은 어쨌든 교육청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회와 전혀 교감이 없었다는 부분이 유감스럽습니다. 뭐 무슨 집회할 케이스만 다 예. 하셨던 얘기지만은 예, 예. 집행부 견제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실 건지 그거 한번 좀 추격해 다시 한번. 우선 큰 틀에서 좀 정책을 수립하고 하여튼 하는 때부터 초기 단계부터 좀 정책 토론들이 좀 활성화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민선 6기의 새로운 도전이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송 당선자가 가지고 있는 뭐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방향이 선정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좀 면밀한 정책 방향 검토를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. 그다음에 일단 뭐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권한이 견제와 감시인데 지금처럼 38명의 도의원들 중에 34분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일 정도로 말하자면 일반 도민들이 우려하는
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뭐 서로 뭐 같이 문제가 있어서 뭐 덮어주고 갈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도회나 출범하면서 뭐 그런 것의 역할들을 잘하겠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또 의회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선 6기가 새로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이런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의회가 제 역할을 해주느냐 제 역할을 못하느냐에 따라서 초기 정책 방향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특히 이제 각 시군의회에서 의정 경험이 있는 기초의회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. 그래서 초선 분들이 많이 오시긴 했지만 실제 초선 같지 않은 초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충분히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들이 의장단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같은 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봐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같은 당이기 때문에 더욱더 같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선원들 의원이 좀 충만해 있어서 한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의회 독립을 위해서 의사국 직원들 인사 독립권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되는데 거기에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? 의사 독립권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죠.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의견, 뭐 의회 간의 어떤 인력순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술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의회 내 시스템으로 바꿔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 줄 수가 있느냐는 부분이 중요하고 사실은 그게 이제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법을 개정하고 고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내용적으로 어떻게 실질적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상당 부분의 인사권 독립 부분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필요가 있다. 지난해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건 보좌관제도 문제는 어떻게 다른 의회하고 광역의회하고 협의를 하실 건가요? 의장당 협의에서 쭉 협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아직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보좌관제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또 우선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렇게 거부 반응이 많으신 것 같고요. 저희들은 그런 무슨 보좌관을 해서 뭘 하겠다는 이런 의도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것이 정책 보좌 역할입니다. 정책 보좌 역할.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낮춰서 업무 보조, 정책 업무 보조 인력이라도 하나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전에 전 행안부 안행부 장관이었던 유전복 장관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제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좀 마무리해서 특히 이제 저희 10대 의회가 초선원님들 중심으로 많이 꾸려지고 또 제대로 어떤 민선 6기의 어떤 정책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 보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어쨌든 정책 역할을 정책 보조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하고 노력을 그 정무부지사를 비롯해서 뭐 산하 기관단체장들 인사청문회도 하자는 얘기도 그것도 매년 된 얘기인데 그 부분은 또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추진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지금 뭐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총리 후보자 회동 낭만을 하고 뭐 예. 이제 도덕적인 흠결이라든지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지역을 이끄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급여를 받는 것들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
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제도 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좀 의장단에서 추진을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. 지방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그 검증보다는 보원 인사라든지 코드 인사로 악용되기 때문에 그건 좀 우리가 좀 골라달라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. 그런 측면이 강하죠. 그건 이제 지역뿐만 아니고 아마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이제 그런 임명직들이 거의 선거 과정에서나 아니면은 또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보훈적 측면들이 강합니다. 지금 이 상황.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직책들도 거의 그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 같은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식사로 하셨는데 예. 네.